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예. 저희가 맞춘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맞췄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당연히 동결 예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저희가 녹화했던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네. 그날 이제 신천지 요 코로나19의 확산, 폭증 이게 이제 나타나는 첫날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오면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시장에서 높아졌고 네네. 실제로 기준금리 이하로 국채금리가 빠지기도 하고 네, 원화 채권에 대해서 네네. 네. 하지만 제가 맞췄습니다. 네. 네, 그랬고요. 또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 코로나19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확산이 많이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유동성 뽕을 맞아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주식시장이 올랐죠. 오르기도 하고 환율이 더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그건 맞췄는데 문제는 신천지 이거는 사실 거기서 그렇게 터질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딱 그때 이후로 국면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이 돼가지고 글로벌리 신천지예요 정말. 네. 그 이후로 이제 환율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부분까지는 예상 못했죠. 그렇죠. 신천지가 거기서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네. 8거래일 동안 달러원 저점은 1191.60, 고점은 1220.5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13.7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지를 드리면 저희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녹화 방송 업로드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수정 전망을 써놓기 때문에 네네. 그 메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는 저희가 이제 20원 고점을 얘기했는데 그 후엔 맞춘 거죠. 네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 이 대구, 경북, 이 신천지발 코로나 폭증세가 정말 신천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천지를 만들어냈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는 이게 좀 웃긴데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 약세, 달러 상승가 처음엔 일어났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게 꼭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중동의 이란이라든지 이탈리아, 미국에서도 결국 60명 네.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달러 자체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결국 달러원 환율의 고점도 약간 막히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완연한 이제 코로나 그 안전자산 선호, 쏠림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도의 어떤 그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잘 버티고 있던 중국도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 보였고 네. 미국, 유럽 다 하루에 2%는 기본으로 깔고 3~4% 이상 빠지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뭐 3~4일 연속으로. 예.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이제 그 미국의 그 다우 지수가 출범한 이래로 가장 큰 포인트의 하락을 기록했다. 퍼센트는 말고 포인트 기준으로. 예, 그러면 안 좋은 금융시장에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리면서 미국 금리가 그 대사께서 얘기하셨지만 페드의 금리 인하를 거의 협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저치를 매일매일 리즈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2월 28일 뉴욕 마켓워치 10년과 30년 미국 국채들은 사상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2016년 11월 이때가 대선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선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아진. 그러니까 연내 인하하라고 협박을 하는 수준. 3월 25bp 기준금리 미국에서 인하 가능성을 63%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뽕이죠. 맞아요. 이게 68%가 어제까지였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니까 98% 반영하고 있다고. 98%요? 예,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었군요.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의 가격으로 페드의 금리 전망을 역산을 하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이제 추출하는데 그게 30%대 그저께 30% 있다가 어제 68%로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98%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단 3영업일 만에 그냥 너 이래도 안 할 거야 라는 수준의 그냥
그냥 목에다가 그냥 칼 댄 수준까지 그냥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빠지는 게 네. 심지어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보다 미국 10년 금리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안전자산 쏠림 현상 및 그에 기댄 유동성 완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정말 진지하고 간곡하게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더 내려봤자 어차피 이미 저금리예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 얻는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것보다도 부작용, 이 돈을 끌어다 부동산을 버블버블 해볼까 뭐 이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소수 의견 3명 뭐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네. 소수 의견 2명으로 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2명인 상태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한국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2%포인트 낮춰서 2.1%로 낮췄고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것도 낙관적이다 라고 보고 있죠. 네. 네. 상당히 매파적인 금통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통화 완화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조여가면서 뭐 코로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거다라고 한국은행이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네. 오늘은 무슨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먼저 이거부터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코로나19에는 중앙은행도 무기력하다. 그래서 V자 반등은 물 건너갔다. 약간 이제 비관적인 논조인데요. 어떤 자문사 파트너가 홍콩 언론에 기고를 한 거고요. 1월 말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알려졌죠. 그때 이후에도 사실은 당분간은 크게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는 심각하게 이렇게 성장률이 나빠질 거라는 공포가 현실화가 되면 중앙은행이 나서줄 거야. 유동성 뽕을 누린 맞을 거야. 왜냐 중앙은행이 주사를 놓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무기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자,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수요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동과 또 물류가 제한되는 거는 결국 공급망 불안 여기서 물건을 못 산다 저기서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공급망 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다 통화정책이요. 네. 네. 특히 이런 국제 공중보건 위기로 촉발된 거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미칠 경제적 충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거 경제보다도 금융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뭐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유동성 확대는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이 된 이후에 소비 심리나 이제 경기에 위축된 거를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당장 중앙은행 금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내가 돈을 싸들고 나갈 일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가져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논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큰 손들은 미국과 유럽 기존의 이 금융 강자들한테 큰 돈이 있었고 이게 사실 중국에 국한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2월 중순 이후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유럽, 네. 네. 그다음에 미국에도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어젠가요? 네, 발생을 나왔어요. 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그 서구의 투자자들은 이제서야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일이구나. 네. 네. 그런 면에서 시차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텐데 저는 V자 반등이 결국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또 과감한 전망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네. 이게 자 지금 뭐 한국에서도 하루에 5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에 100명 단위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줄어들면은 한국은 이제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냐면 사실 중국이 지금 질병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발표하는 걸로 보면은 이건 어쨌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뭐 위험한 그러니까 확진자들 이런
확진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격리하고 하면은 결국은 잡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던 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할 건데 그때 되면 풀어놓은 유동성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고 그게 언제 오느냐 결국은 1분기 3월 말 안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너무 제 넘어갔다? 너무 비관적입니다. 오케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1분기 중에 저점을 보고 다시 반등을 해서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 어제 기사고요. 코로나19는 팬데믹의 초기 단계이고 5월까지 억제가 안 되면 대참사다. 동의합니다. 네. 억제가 될 거라고 봐서 전 대참사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뉴욕 소재 자문사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헤드는 5월까지 이게 억제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아예 그런 전제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금융 시스템 여기에 충격이 올 것이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5월 말까지 안 하면 뭐 반기 그냥 날리는 거고 그렇죠. 반기는 또 회복하다 날릴 거니까 당연 1년 단위로 망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이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월까지 사실상 억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전제로 가지고 있었던 이 위험 관리 시스템의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죠. 트럼프인가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얘기로 거의 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데 지겹네요. 저희 얘기를 말씀드리는 저희도 이제 지겨워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아 그렇긴 해요. 사실은 들어 완전 점입 가용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 이 반응들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장이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각자 어떤 자산군마다 움직임이 조금씩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그 안에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약간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좀 있어서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매주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달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보죠? 하루 전망. 네.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라고 지금 시장이 정말 달려들어서 나랑 싸우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1213원인데 자, 물론 전제를 세워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잡힐 거라고 봅니다. 3월이 들어가면서는 확진자가 정말로 다시 300명대, 100명대 이렇게 줄어든다 하면은 달러원의 환율 고점은 1220원에서 결국 막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코로나를 막는다. 둘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사실 지금 연준 인사들도 그래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통화 정책을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슬슬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는 멀었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고점은 1220원으로 놓고요. 저점은 변동성이 심한 기간이기 때문에 1195원까지로 해가지고 1210원에서 1200원대로 하락해가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2월의 경제지표, 이제 특히 조금 중요한 이제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그게 아시아 쪽과 유럽 쪽, 미국 쪽이 아마 다음 주에 일부가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온전히 다 받기 시작한 2월의 지표가 처음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연준 인사들이 3월 초부터 이제 나와서 각자 연설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이 시장의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선을 긋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시장이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 레벨이 절대 레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높은 편이고, 이제 당국의 그 의지가 조금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좀 있어서 이거 위는 맞겠다. 왜 원하면 이 지랄이냐. 약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죠. 과도하다 싶으면은 쏠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개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상단은 1225원으로 하고 하단은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로 해서 어떤 리스크오프가 이미 시작돼서 이거보다 더 극심한 공포로 갈 확률보다는 공포심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서 관리가 되되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하면서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슬그머니 좀 고점 매도의 그 심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조금씩 하향 트라이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이탈리아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확 퍼진다. 네.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퍼진 이유는 신천지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신천지 같은 게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를 좀 주목해서 네.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환율을 전망하긴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저희들의 전망도 여러 가지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해설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 토요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말한 내용이 경제 지지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 이것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역외 NDF 시장에서 13원 정도 빠져서 현재 1200원에서 뉴욕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크고 예상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방송 봐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